예, 지난 수요일이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는 기초선거 공천제 문제를 놓고 논란이 있었는데요. 주류 쪽에서는 당론이 유지 쪽이니까 유지 쪽으로 가자라는 주장이고요. 대선 공약을 지켜서 이 기초선거 공천제 폐지해야 된다라는 것이 비주류의 입장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새누리당 내 계파 갈등이 시작된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하고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가 하면 어제 국회 정무위에서는 이번 그 카드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서 정부의 대책이 너무 안이한 것 아니냐 하는 비판의 소리가 여야 가릴 것 없이 나왔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오늘 국회 정무위 소속인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 연결해서 관련된 말씀 듣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용태입니다. 예, 이른 아침 고맙습니다. 예, 이 기초선거 공천제 문제를 놓고 여야 간의 입장차가 지금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만 새누리당 의총에서도 논란이 좀 컸던 모양이죠.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요? 우리 기초 공천 폐지를 지난 대통령 공약으로 했어도 그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약속을 폐기하자라고 하는 말씀들이 있었고요. 저를 비롯해서 또 몇 사람의 의원들은 그건 안 된다. 이 정치가 가장 근본이 국민과의 신뢰인데 그걸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서 되겠느냐. 약속대로 하자. 기초공천을 폐지하자. 이런 주장이 팽팽히 맞섰었습니다. 당초에는 이 의총에서 당론으로 확정을 하려고 했던 거였던가요? 저는 그런 흐름이 있었고요. 원내 지도부가 아마 그렇게 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말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이제 만천하에 국민한테 약속해놓고 어떤 공개적인 토론이나 특히 우리 의원들 간에 집중적인 어떤 의견 수렴 없이 지도부 맘대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렇다면은 이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하는 것은 일단 안 된 거군요. 당연하죠. 안 되었습니다. 지금 일단 공약을 지켜야 된다. 어떤 의견 수렴 없이 공약을 폐기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반대 입장을 하셨는데, 뭔가 폐지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류의 입장은 대선 공약이긴 했지만 지금 말씀하셨던 그 위헌 논란과 더불어서 부작용 중에 이 후보 날림 문제라든가 여성과 장애인 등 이 소수자를 배려할 수 없다 이런 의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부작용이 걱정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여러 의원들의 진정 어린 충고를 제가 무작정 무시하자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국회의원들이 국민들로부터 참으로 많은 욕을 얻어먹습니다. 국회의원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는데 사실 솔직히 시내 나가보면 시중 나가보면 국회의원들 욕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욕하는 핵심이 국회의원은 눈만 뜨면 거짓말 친다입니다. 그리고 권력을 맘대로 행사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걸려 있는 겁니다. 이번 문제에.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철석같이 약속했거든요. 그 약속을 지금 뒤집는 얘기고 또 하나는 공천을 한다는 말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당 공천은 국회의원이 기초 의원들을 공천한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 기초선거 그 후보들은 국회의원들이 자주 의지했다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셈이네요. 저도 요새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기초 단체장뿐만이 아니라 기초 의원들 그냥 사람을 살지 못할 정도로 괴롭힙니다. 와도 공천해달라고요. 청탁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현재예요. 지금 현재 공천해달라고 줄을 섰습니다. 정말 이게 제가 이런 말을 없는 얘기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즉 정당 공천을 하면 결국은 국회의원이 공천을 하거나 공천에 관여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를 할 거냐 말 거냐 이걸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저는 국민들한테 약속했기 때문에 정치가 이제 더 이상 국민들한테 욕을 안 얻어먹으려면은 덜 얻어먹으려면은 이번에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거 말고는 다른 말로 무슨 말로 이 말을 덮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선거가 한 넉 달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이 시점에서 이제 선거법 개정하는 게 좀 현실적으로도 어려운 것 아닌가요? 아니요. 지금 새누리당만 공천 폐지하자고 하면은 야당이 공천 폐지하자고 그러니까요. 바로 되죠. 오히려 거꾸로 새누리당이 폐지하자라는 주장을 뒤집으려고 하니까 합의가 안 되는 거죠. 그렇군요. 새누리당만
국민과 약속 지키겠다고 하면은 바로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예. 조금 전에 과거의 얘기도 하고 현재도 그렇다고 하셨습니다만. 오늘 바로 이 현재입니다. 예, 과거의 얘기가 아니고요. 예, 기초선거에 자치단체장이라든가 의원들이 후보를 공천을 받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고 청탁을 넣고 있다. 참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정말 괴로울 지경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지금 국회도 공천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런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효석 위원장이 안철수 신당의 김효석 위원장이 이런 말씀했어요. 7당 6락. 들어보셨죠? 7억을 쓰면은 공천이 그런데 되고. 우리 김효석 의원께서 사정 다 아시면서 그런 소리 하시면 또 안 돼요. 본인들 선명성 부각하려고. 지금 어떤 국회의원이 돈 받고 공천을 하겠어요? 무서워서. 예. 공천을 하는 건 현실이지만 예. 돈 받고 공천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김효석 의원이 저희하고 같이 국회의원 얼마 전까지 하신 분이 그런 말씀하시면 돼요. 예. 국회의원이 지금 어떻게 무서워서 세상 무서워서 금방 다 들통나는데 돈을 받고 공천하겠어요. 그러니까 공천을 한다는 현실은 인정하지만 또 김효석 의원처럼 다른 것도 아니고 무슨 새 정치하겠다는 안철수 신당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정말로 물귀신 작전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김효석 의원은 지금 한 발 물러서서 지금 그렇다라는 것은 아니고 과거에 그런 관례가 있었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했던데요. 과거에도 그러면 그런 일은 어렵다는 말씀인가요? 안 되고요. 저도 김효석 의원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그거는 깨끗하게 사과하시는 게 맞아요. 우리 슬쩍 빠져나가실 게 아니고. 예, 그렇다면은 국회의원 공천도 공천과 관련해서 많은 예비 후보들이 노력은 하고 있지만 돈 거래는 없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어디 무서워서 하겠습니까? 국회의원이 돈 거 조금 바꿔서 공천 줬다가 나중에 들통날 수도 있는 일을 하겠어요? 예전에는 했을지 몰라도 제가 국회의원 된 2008년도 이후에는 정말로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다만 공천을 좌지우지하고 그다음에 공천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사실은 불문의 공지의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호 의원도 그렇고 지금 이 김용태 의원께서도 이 새누리당 내에서 공천 폐지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셔서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이것이 혹시 당내 주류와 비주류 간의 갈등 이것이 불거져 나온 대목 아닌가 이렇게도 보던데요. 어떻습니까? 당내 상황이. 저는 주류 비주류가 아니고요. 선거를 꼭 이기고 싶은 사람이고 국민들한테 욕을 덜 얻어먹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저도 집에 돌아가면은 아이 키우는 아빠고요. 친구들이 있는 사람이고 그런데 국회의원들 맨날 거짓말 친다. 권력만 휘두르려고 한다. 이런 소리 저도 듣기 싫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키자.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만 새누리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지. 국민하고 싸우고 국민한테 거짓말 치고 어떻게 선거 이기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제 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 당 주류의 어떤 입장과 이재호 의원의 입장은 매번 좀 부딪히는 것 같아서 이것이 뭔가 갈등 어떤 뿌리 깊은 계파 갈등 아닌가 이렇게 볼 여지도 있어서요. 모르겠습니다. 이재호 전 우리 장관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는 본인이 뜻이 있으셔도 그러실 텐데요. 저는 제 입장은 이재호 장관하고는 전혀 무관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한테 욕을 덜 얻어먹고 싶고 그래서 국민과 싸우지 않아서 이번 선거에도 조금이라도 국민의 지지를 받고자 하는 그런 생각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김 의원께서는 이재원이 주장했던 개헌이라든가 조기 전당대회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 갖고 계십니까? 저는 조기 전당대회는요. 이재호 전 장관의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현 지도부 일각에서 흘러나오는 전당대회 연기론도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건 당내 문제니까요. 저는 잘 총의를 모아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양쪽 다 일리가 있다. 기초선거 공천을 하느냐 마느냐 하고는 문제하고는 별개입니다. 왜냐하면 기초공천을 하느냐 마느냐는 국민과의 약속이니까요. 그리고 전당대회 조기 개최나 연기는 당내 우리들 합의의 문제니까 그 문제는 별개로 놓고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조기 전당대회라든가 개헌과 관련된 움직임에서도 당 주류와 비주류로 나뉘어서 뭔가 의견 대립이 있는가 하는 걸 여쭤보기 위해서인데 개헌 문제라든가 조기 전당대회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좀 들을 수 있습니까? 양쪽의 일리 여부를 떠나서요. 저는 조기전대 필요성에 대해서 사실 이제 공감을 했던 사람인데요. 연기를 하자라고 하면 굳이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예, 연기해도 상관이 없다. 예, 그렇습니다. 개헌과 관련된 입장은 어떠신지요? 저는 개헌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 우리나라가 이미 현재처럼 집중화된 대통령제를 하기에는 너무 나라가 커졌습니다. 옷이 안 맞습니다. 현재 헌법이. 예. 권력 구조가요. 우리 국민들께서 어디 한 사람한테 권력 주고서 대통령이 맘대로 하라. 이걸 이제 용납하는 국민입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사회 시스템이 그렇습니까? 저는 사회는 바뀌었는데 이 헌법 체제, 특히 권력 체제가 이미 우리의 국민의 의식과 사회 체제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개헌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우리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여기에 공감하고 있는데요. 예. 늘 개헌이 미뤄지는 이유가 뭐냐면 현재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본인들이 사실 1, 2년 이내에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초기에. 예. 그러니까 이제 개헌 같은 논의에 휘말리면 전국 동력을 잃어버린다. 이렇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뭐 하세월이죠. 다음 정권 때도 안 되고 다다음 정권 때도 안 되고 누군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되는데 한번 이번 국회 때는 해보자. 이런 노력을 지금 우리가 노력을 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거죠. 예, 과거 정권에서도 끊임없이 이 대통령의 권력이 집중된 데 대한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예. 역대 정권에서도 매번 이 개헌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 했었죠. 예. 다 했었는데 정권 초기에는 정권을 잡은 측에서 하지 말자라고 결사 반대했고요. 예. 조금 시간이 흘러서 중반을 넘었으면 권력을 잡은 측에서 이제 개헌도 무방하다. 그런데 그 권력 후반으로 넘어가면은 누가 또 반대를 하느냐? 국회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대통령 선거를 하니까요. 누가 권력을 잡게 될지 모르니까 또 그런단 말씀이군요. 그렇다면은 김 의원님께서 이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권력 집중과 관련해서 비판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향후로도 개헌의 어떤 환경이 마련되기는 쉽지 않아 보이네요. 만만치 않죠. 참 사람이 간사하죠. 금방 말씀드린 대로 사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예. 대한민국 헌법 체제, 권력 체제를 바꾸는 일이 이렇게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바뀐다는 게 우스운 일입니다. 국민들한테 민망한 일인데요. 뭐 이걸 우리가 현실을 국민들이 다 빤히 보고 계시는데 저희가 거짓말 칠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하여튼 이 개헌 논의는 이미 우리 국회에서 특위를 설치해서 한번 논의해보자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왔으니까요. 다시 한번 뭐 살펴볼 밖에요. 예, 이번 그 특위를 설치해서 논의를 해보자고 했습니다만 그 부분조차도 과거의 전례를 들춰보면은 과연 이것이 순수한 개헌 의지인가 아니면 정권과 관련된 당리 당략인가 이게 참 문제가 되겠군요. 뭐 결국 또 논란이 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예. 국회 정무위 소속이신데 이 카드사 정보 유출 문제가 좀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또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에서 대응책을 내놓기는 했습니다만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진행자님 오늘 아침에 모 일간지 보셨습니까? 모 일간지 일면 톱에 이미 유출이 돼서 이것이 활용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되고 있다라고 기사가 떴습니다. 그 언론사가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야 일면 톱으로 그런 기사를 썼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 지금 어제 정무위에서 정부가 보고한 내용, 즉 단 한 건의 정보 유출도 없었다라고 하는 말이 완전 거짓말이 됩니다. 이러면 이 사태는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물꼬가 이제 터진 거고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걷잡을 수 없습니다. 저는 뭐 오늘 뭐 언론사의 보도가 오보이기를 바라는 심정인데요. 근데 제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는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 불법을 저지른 그 친구, 그 사람을 이제 처벌하고 그런 사람이 늘 나오게 마련이니까 시스템적으로 잘 막았어야 하는데 못 막은 금융사들 임원진을 징계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잘 관리 감독하지 못한 금융당국을 질책한다. 이러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문제의 가장 근저에는 인간의 욕망이 있습니다. 어떤 욕망이냐? 우리 금융사들은 대출 영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대출 영업을 아웃소싱을 해왔습니다, 그간. 이제 외주업체에서 했었죠. 그렇습니다. 이 아웃소싱 규모가 약 57조였습니다. 57조를 소위 이제 대출 모집책을 통해서 했고요. 이 모집책들한테 준 돈이 약 6,700억 정도 됩니다, 연간. 이 6,700억 시장을 두고서 사람들이 무슨 짓을 못 하겠습니까? 그리고 예전에 이
대출 모집책들이 했던 방식은 보험 팔듯이 1대1 영업 방식이었는데요. 예.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정보 네트워크 사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러니까 1대1 영업을 하는 게 아니라 고객의 신용 정보를 빼내서 대량으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예. 이메일을 발송하거나 콜센터를 통해서 무차별적으로 전화 공세를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때문에 그래서 김 의원께서 이번에 이 대출 모집인 제도 폐지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렇게 지금 저는 하시는 거죠? 폐지를 포함해서요. 예. 전면적으로 대출 모집 제도를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왜냐하면 되면은 만약에 폐지하고 그런 보완이 이루어지면은 정보 유출 피해는 막을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그 시장 자체를 봉쇄해버리면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700억 시장이 엄존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잘 방어한다. 즉 사전적으로 안전장치를 만들고 사후적으로 징벌 장치를 강화하는 것으로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 때문에 이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짧게 한 말씀만 듣죠. 이렇게 됐을 때 중소금융기관의 경우에요. 대출 모집이 자체 없으면 대출 영업이 어렵다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중소영업기관들이요. 우리 국민들께서 필요하시면 다 찾아가십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에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예, 그래서 저는 대출 모집인 제도 자체의 긍정적인 면도 인정하지만요. 예. 또 이런 정보 네트워크 사이에 허점을 파고들어서 새롭게 소위 악독하게 진화해서 국민을 괴롭히는 제도는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검토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김영태 의원이었습니다.